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오늘 내각 인선을 추가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회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환경부 장관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네, 이렇게 장관 후보자 8명과 비서실장 등 9분의 후보자를 입장시켜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인철 총장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김인철 전 외고대 총장은 8년간 한국 외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회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교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이십니다.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지금 PCR 양성으로 나오지 오늘 못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외교관 출신의 사선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한영협회와 한미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특히 2008년에는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면서 바이든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 외교의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외교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중도 실용 노선을 견지해온 권영세 의원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회 정보위원장과 주중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통일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상민 후보자는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온 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의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의 청렴도,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화진 후보자는 30여 년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환경정책을 연구한 정책 전문가이면서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한화진 후보자는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조승환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냈고 해양수산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해양수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물류 중심의 신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입니다. 오늘 이영 의원은 미국 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영 후보자는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벤처기업인 출신이며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해왔고 정무 감각도 겸비한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저와 함께 디지털 데이터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보고인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김대기 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로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문체부 차관, 통계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행정관을 시작으로 선임 행정관, 비서관을 거쳐 수석비서관, 정책실장까지 두루 거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셨습니다.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내각 인선과 관련한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좀 교체해 주십시오. 네, 당선인 연합뉴스 이은정입니다. 오늘 인선 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한 후보자를 지명하신 구체적인 이유 궁금하고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 기대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이런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그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주문한 것은 이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OBS 김용재입니다. 내각 인선 기준에 능력과 인품 겸비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1차 발표한 내각 인선에서 일부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듣지 못한 얘기인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취재를 해서 보도를 좀 하시면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한 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인데요. 핫 이슈 전국적으로 금융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데 금융위원장 인선은 언제쯤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제은행들의 이전론이 당선인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었고 또 이런 건데 지금 조직적 반대에도 붙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수위 내에서 100대 과제 배제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전 정부부터 이전 공공기관장들이 서울에 항상 있다가 가끔씩 부산이나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전 정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 주실지 하고 또 금융위원장 인선과 이를 추진하는 인선과 그 다음에 또 부산 방문은 언제쯤 해주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인사가 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선인의 추후 일정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무리하고 후보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9분의 후보자들과 함께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님이 총 9분, 좀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되도록이면은 여러분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총리 후보자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오늘은 네. 예, 제가
새로 임명을 받으신 후보들께요. 아, 국무위원 후보들께 질문. 당선인님께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네. 일단은 오늘 가장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은 9분의 후보님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이어가시고 마지막에 응답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소 기자님 마지막에 질문 다시 해주십시오. 손을 계속 드셨는데요. 옆에 바로 마이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일경제신문 이종혁 기자입니다.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데 우선 그 인수위에서 이제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이 되신 후에도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27기신데 사실 27기신데 가뜩이나 연소화된 이제 검찰이 더욱 그 연소화 심해지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번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연소, 나이나 기수를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역적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맨 뒤에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서요. 말씀 주십시오. 네, TV조선 한송원인데요.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좀 대응 방안이 있으실지 여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이른 질문일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데, 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 가능성이 있을지, 좀 생각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한창 얘기가 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 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의 문제는 어차피 제도화된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경솔한 문제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 저희가 그 내각 인선을 소개해드린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몰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혹시 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한 분씩 지명을 해드리면 그때 거수를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사회부 총임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신 김인철 후보님께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주십시오. 네, 후보자 안녕하십니까. EBS 금창호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논쟁되고 있는 사안이 자사고 지위 유지랑 정시 확대가 있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초중등 교육 관련 정책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취임하신 다음에 어떤 사안에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학의 정치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온당하겠다 하는 것이 제 1차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 쪽에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능상 유지하거나 또는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예. 저는 이 교육부에서 당장 해야 할 것이 학부모, 재학생, 그다음에 교수, 교사, 교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또 신뢰를 더욱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계는 초, 중, 고등 교육계를 포함해서 대학의 성장 진흥이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대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나오겠습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미국 NK뉴스의 김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당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입장이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시게 된 그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있는지를 하나 여쭈고요. 두 번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움 파기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인선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남북 긴장 완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 정부와 북한 사이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광을 받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좀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나 했는데 우리 배현진 의원님 덕분에 또 제가 할 말씀을 드릴 그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르기까지 제가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연락도 못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사실과 조금 다른 얘기도 하게 된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그렇게 큰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어제 굉장히 늦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계속해서 사실은 제가 이 중진 의원이고 또 국회가 지금 우리가 의석수가 굉장히 열세인 상황에서 우리 새 정부의 이 아주 정상적이고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당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선인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선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엄중한 남북관계 이 말씀 물으셨죠? 지금 남북관계가 진짜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남북관계가 별로 진전된 게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는 단절돼 있고 외부적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통일부가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통일부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책임을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인수위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라든지 국정 방향에 대해서 한참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고 또 통일 업무, 남북관계 업무는 사실은 통일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교안보 팀하고 팀을 이루어서 한 팀으로 외교, 국방 다 팀을 이뤄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팀을 이뤄서 열심히 하겠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리적이고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실용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원칙에 입각한 부분하고 뭐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부분이 뭐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좀 형용 모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통일부에서 남북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될 때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려운 형용 모순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면은 저희도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